네, 두 번째 강연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받으신 리플렛에도 간단하게 양정이 남아있는데요. 창업 생태계 및 해양산업 기술 창업 성공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멋진 강연을 해주실 분입니다. 바로 주식회사 비스퀘어 김혜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언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투자와 보육을 통해서 유망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비스퀘어의 대표이사 김혜경입니다. 사실 저게 저희 회사에 있는 위치와 빌딩 앞에 있는 센텀 기술 창업타운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저희 16년도 4월에 부산 해운대 센텀에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이 들고 왔는데 앞에 대표님 강의를 들어보니 그 평상시 제가 하던 일이 스타트업들 보면 저 회사의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투자금은 언제쯤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질문이 많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그건 여쭤보도록 하고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제가 알기로 한 20분 내외라고 들었는데 좀 짧게 끝내셔가지고 저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전반적인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고 왜 부산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지 키포인트의 생태계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가 지금 사실 16년도에 개소를 하긴 했지만 이 연역을 제가 일부러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부산에서 어떻게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해양 산업을 만을 비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분야를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해양 관련 스타트업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에서 창업의 성지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창업을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실리콘밸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창업의 성지는 어딜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입 안에서 오글거리시면 모르는데요. 보통 창업의 성지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창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창업을 할 의지가 있든 아니면 창업을 하셨든 뭐가 됐든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가가 일단 필요해요. 창업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창업가와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테헤란로에 우리나라의 금융사, 투자회사 이런 회사들 모든 본사 주소지를 보시면 강남구 테헤란로의 거의 80%가 거기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자금들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부산에서 그러면 어떻게 서울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고민을 한 게 한 건물에 모든 생태계를 좀 집어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밸리 여러분 가시게 되면 아침에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에 들어가도 바로 그냥 투자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옆에 걔도 커피를 마시러 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아침을 많이 걸으니까 브런치를 먹으러 가도 또 보면은 그 투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저희가 보통 팔로알토에 가서 맥주 마시고 이런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옆 테이블에서 투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쉽게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창업을 하시면 우리 대표님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을 하시면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를 만나기 위해서 IR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Investor Relations라고 해서 보통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업계에서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다 IR이라고 해요. 그거를 보내기려면 서울에 있는 투자사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잡고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냥 부산에서 창업하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한 건물 안에 모든 걸 좀 집어넣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과거에는 창업을 하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 내려면 대표님 뭐가 필요하시냐면 일단 세무서를 가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사업자 계획서가 아니에요. 뭐죠? 그쵸?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처음부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를 빌리든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그 까다로운 절차 말고 행정 절차를 다 없앴던 게 저희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예요. 자, 코워킹 스페이스가 1층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아이디어만 들고 들어오면 임대차 계약 필요 없이 저희 회사가 입주 확인서만 써드리면 해운대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거 할 때 세무서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16년도에 그 사장님하고 딜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걸 해주시면 한 5년간 여기에 제일 많은 법인 등록을 해서 세금 제일 많이 내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꿈은 이룬 것 같아요. 이래서 여기 한 그 공간에 창업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그냥 아이디어만 들고 오시면 행정 절차는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시면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찾아다니지 말고 바로 올라가서 저희가 50대 정도의 3D 프린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이 그런 공간이고 2층이 그런 공간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게 4층인데요. 4층에 대한민국의 팁스 운용사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이런 투자사들을 4층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멀리 가지 않고 한 층만 더 올라오면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1층에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더라도 투자 유치가 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확장이 되면 1층 혼자서는 못해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3층에 또 입주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지만 여기는 그냥 갈 수는 없고 투자가 된 기업들만 이제 부산시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올려보내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5층은 서비스 이용 복합 지원센터. 그리고 6층이 그렇고요. 7층이 빅데이터고 6층은 오픈 스퀘어라고 해서 빅데이터 기반 퍼블릭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부산에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됐고 유망기업으로 성장해서 독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많이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제가 표는 좀 크게 졌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장님한테 약속을 던진 것처럼 314개 기업을 저희가 법인 설립을 했고 저희 1층에서만 한 겁니다. 그리고 428억 원의 매출 그리고 저희가 직접 투자와 유치한 금액이 935억 그리고 고용 창출한 게 276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의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전통 산업으로서 저희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산 생태계에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창업을 하고 성공을 시키는 그런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난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건데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말을 하는 스타트업 창업기업이라 하면 7년 미만까지만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7년 1일째부터는 여러분 모든 지원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바꾼 거예요. 업력을 10년까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존 정책과 완전 차별화되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인 게 7년이 되어도 여전히 본인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10대 초격차 분야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분야들이 다 다를 거예요. 찾아가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분야인데 나는 어느 분야에 들어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모든 산업과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다 나올 겁니다.
우주항공과 해양을 좀 묶어놔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정책에서 좀 추가해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투자사 현황인데요. 이렇게 서울이 여전히 몰려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분포도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스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팁스는 오늘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자금과 민간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자금 중에 굉장히 안전한 자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가는데 근데 이 팁스를 좀 간단하게 오늘 하나만 알고 가셔도 되는 게 해양산업도 사실은 팁스에 굉장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민간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사한테 1억 원을 투자를 받으시면 그거를 통해서 투자사가 받은 프로그램에 팁스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셔서 발표를 하시고 선정이 되시면 R&D 지원금 5억 원과 그리고 운영자금 1억 원 그리고 글로벌 진출 자금 1억 원 그리고 엔젤 매칭 펀드 2억 원까지 해서 10억의 시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절대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하시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희가 생태계 생기기 전에는 서울대 출신들, 카이스트 출신들이 거의 싹쓸이를 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 저희 회사에서도 7개 정도 팁스 기업 만들어냈고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프리팁스 그리고 포스트 팁스까지 만들어내서 팁스가 10억 정도의 시드라고 하면 팁스 전 단계에서 AC, 엑셀러레이터 통해서 1,000만 원 이상만 투자를 받으시면 프리팁스 통해서 1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 또 팁스를 졸업하시고 나서도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팁포스트, 팁스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혹시 나는 재창업인데 제가 왜냐면 청년들도 앉아 계시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셔서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가시면 되지만 재창업 같은 경우에 제도전은 여기 R만 붙이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색을 하실 때 팁스에 R 팁스를 검색하시면 제도전 창업하는 분들만 따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생태계 현황인데 이렇게 부산에 투자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죠. 자, 초기에 창업을 하자마자 바로 받는 펀드나 이런 자금을 시드 자금이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이후에 마이크로 VC는 보통 5억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VC들은 보통 10억 원 정도 그리고 30에서 50억 정도 시리즈 A, B까지 올라가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시리즈 B 정도를 받으시면 그 회사가 절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시드 단계에서 1억 원 정도 받았다가 시리즈 A 10억, 20억 갔는데 시리즈 B 단계에 투자를 유치를 했다. 부산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100억 정도 투자 받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좀 어려워지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죠. 저희 투자사들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미친 듯이 도와주니까 절대적으로 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시에 우리 또 과장님 계시지만 창업 생태계 중에 사실 서울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잠깐 말씀드렸고 다른 지자체는 그래도 부산시를 부러워하는 게 부산시가 올해까지 만들어낸 펀드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부산시가 6천억을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시는 10%의 LP를 하거든요. 그러니 저기서 10%가 시의 예산이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사와 한국 모태펀드에서 가져온 돈인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았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건 6천억 펀드 중에 내가 가져갈 건 얼마나 있을까? 그거에 계산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좋겠죠. 제가 6천억 이상 펀드 확보했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죠. 11월 22, 23, 24 플라이 아시아 엑스포가 백스코에서 열렸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향후 매년 2,500억씩 1조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 행사입니다. 그게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같이 묶어서 아시아 글로벌 펀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허브가 대한민국 부산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생태계 이건 엔젤 클럽인데 엔젤 클럽들이 왜 활동을 하느냐면 이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1년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고액 자산가에 들어가시면
세금을 내시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이제 소득세를 말하는 건데 그 정도를 내시는 정도가 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벤처 기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그 돈이 그대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젤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뭐 치과 병원을 하는 병원장이나 여러분들이 엔젤 클럽에 들어가신 이유가 세금 5천만 원 내는 대신에 대표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지분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향후 그 회사가 성장했을 때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제재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엔젤 클럽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단 최근에 조금 투자 시장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LP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투자하니까 약간 리스키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과거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은행에 돈이나 넣어놔야겠다 라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 바꿔가는 게 정책에서 더 많이 힘을 줘서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이런 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펀드를 계속 조성할 거기 때문에 같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이거는 뭐 작성법까지 갈 수는 없고 여러분 하나만 알아두세요. 전 세계에서 성공한 창업 그리고 실패한 창업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No Market Need예요. 뭐냐면 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고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검증을 반드시 받아보라. 빨리 나와서 시장에서 확인을 해서 피보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알아가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창업 아이템이 성공하려면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 투자사들한테 작성해야 되는 IR 자료의 키포인트 제가 영어랑 한국어를 써온 게 저희도 매년 저희가 보육한 팀들 글로벌 프로그램에 실리콘밸리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요장표대로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적어온 거고 요거는 메모를 하셨다가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회사의 설립에 대한 컴퍼니 프로포즈죠. 목적과 그 다음 장표는 항상 그건 거예요. 살면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하고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를 내가 해결을 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지금 우리가 펀딩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투자사하고의 힘겨루기예요. 나중에 가도 되지만 지금 내가 투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가 들어와야 우리도 윈하고 너도 윈하는 거고 이미 회사가 잘 돼서 자금이 필요 없을 때는 투자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사 설득용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야, 저 회사가 잘 나가는데 저 시장이 다 그냥 이 회사가 다 가져가도 100억대 시장이다 그러면 투자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켓 사이즈를 꼭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플러스 이거죠. 야, 너네밖에 없냐? 아니다. 컴페리터, 경쟁사는 누구누구가 왔느냐? 그거 장표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장표 중에서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우월한 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 그 다음이 뭐냐? 오케이, 알겠다. 그런 경쟁 시장에서 이제 너네 제품을 좀 소개해봐. 우리의 서비스가 됐던 제품이 됐던 소개를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거죠. 알겠다. 너네 회사 제품도 알겠고 서비스 알겠는데 너 돈 어떻게 버니? 수익 모델.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B2B냐, B2C냐, B2G냐, 각각의 사이즈는 얼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죠. 드림팀. 이렇게 좋은 아이템과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팀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순서로 소개하면 가장 알아듣기도 쉽고 또 스토리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거는 커스터머 베이스라서 앞에 거랑 다른 건 이거죠. 투자 받고 난 다음에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커스터머의 지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왜 사야 되냐를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성들이 쓰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게 모든 소비재에 사람들이 없어서 사진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 거에 지갑을 내냐면 이거죠. 뭔가 얘거를 내가 먹으면 뭔가 얘를 사면 나한테 베네핏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지 못하면 고객들은 지갑을 열지가 않아요. 그래서 IR과 다른 커스터머한테 주는 메시지에서는 반드시 베네핏을 주셔야
B2B 계약도 딸 수가 있고 B2C는 당연한 거죠. B2C는 일일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가 그걸 봤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당연히 사 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제가 포인트만 좀 가져온 건데 이제 내년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로 시작을 하시든 저는 그렇게 권해주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진짜 사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이제 평균은 5천만 원 이제 받으실 거고 최대 1억 원까지 받으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자가 없을 때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이제 KPI가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는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 아이템 준비 다 됐을 때 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요즘에 경쟁이 치열해서 준비 다 해놓고 가셔야 돼요. 준비 다 해놓고 가셔서 받으시고 이거 가지고 초기에 시제품이든 뭐든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 다음번에 하실 수 있는 게 예비 창업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해요. 예창패. 예창패가 끝나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거는 최대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평균이라는 얘기는 선정된 기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지원금이고 최대는 거기서 1등한 친구들,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거는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후에 지원이 가능한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리팁스와 초창패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총 해서 1억 원까지만 정부에서 지급이 되니까 한쪽에서 6천을 받으면 한쪽에서 4천밖에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지원해서 제가 권하는 건 하나만 해라. 두 개 이렇게 지원을 말씀을 드리고 프리팁스가 종료되면 팁스 지원 시 가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딤돌. 이거는 검색하셔서 내년 초기부터 바로 준비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디딤돌은 최대 1.5억 원이고 이름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디딤돌 지원 사업 이렇게 됩니다. R&D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인 설립 후에 지원이 가능한데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이게 도약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비용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눈으로 딱 외워놓으셨다가 검색하시면 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뒤에 홈페이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이거는 분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해양 분야가 됐건 항공이 됐건 뭐 화학 분야가 됐건 어떤 분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지원 사업 분류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도 가능하지만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창업을 하신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에서 가장 밑단부터 할 수 있는 건데 설립을 하고 나서 회사를 개인 사업자든 법인 설립자든 한 달간은 고용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인 혼자서 버텨보시는 회사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예비 창업자 패키지를 하시더라도 설립하시고 한 달 동안은 고용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인 창업기업이 되셔서 오롯이 법인 대표 혼자서 창업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이거는 평생 따라가는 거라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만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사업, 선택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타트업들에게 사실 인건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운대구라면 센텀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주는 사업들도 있고 이게 인건비 사업이 되게 큽니다. 한 24개월 정도 해서 지원되는 월 180만 원짜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직원 채용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연구소를 설립을 하시면 기술개발, 연구개발 인력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 회사의 회계 지표가 되게 예뻐집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 외에 아까는 정부 지원이면 이거는 부산시 지원이에요. 지원 사업 분류 제가 3으로 나누는 게 부산경제진흥원. 자, 부산시 오늘 과장님 오셨는데 부산시 자체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하 기관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런 회사들, 기관들 통해서 사업들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실 수가 있어서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외에도 디자인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인재평생교육원, 부산창업진흥원, 발명진흥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창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모르겠어요. 여기 해양 분야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해수부, 국토부 모든 부처에서 다 사업들이 있지만, 이게 해수부에서 보시면 예비 오션 스타트업을 10개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 분야의 연매출 1천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 창업기업 10개사를 뽑는 거고, 그 앞에 예비 오션 스타트업 기업도 선정을 해서 그 수여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매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된 기업들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개 기업이죠. 아시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부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JGN 컴퍼니스도 저희 회사에서 계속 있었고, 그리고 타스 글로벌 같은 회사는 이미 이제 매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다들 처음에 예비 창업자로 1인 기업으로 성공해서 시작했던 기업들이에요. 타스 글로벌은 그 따개비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그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기업에 선정이 되면 이 기업 IR과 그리고 현장 방문,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올해 같은 기업에 이 기업들이 작년에 10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2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투자사를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원 사업의 강점들이 많아요. 이것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게 뭐냐면 인증서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여성 기업 확인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있어요. 가족 친화 기업 받아야 돼요. 다 받으시면 1점씩 가점이 들어가는데 꼴락 1점이냐? 왜냐면 선정되는데 0. 몇 점 차이로 탈락하시기 때문에 그 가점이 선정되고 안 되고에 되게 큰 이제 차지를 하기 때문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정기 내용이니까 여기서 하나만 설명드리면, 컨설팅 용역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 예비 창업 패키지 받게 해줄게 이런 거 하셔가지고 절대 용역 받으시거나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쓰시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포트폴리오 부분으로 준비 단계, 예비 단계, 도약 단계, 이렇게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올해 나온 장표예요. 자,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디서 들어가서 보시는 거냐면 바로, 자, 이거는 제도전인 겁니다. 제도전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창업을 하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단 제도전 하시는 분들은 실패했던 스토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넣으시면 선정이 되셔서 똑같이 프로그램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는 따로 뽑고 중장년은 따로 뽑으시기 때문에 저는 청년 아닌데요 하셔도 가능해요. 청년은 39세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40세 이상은 중장년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보통 지원 금액을 보면 규모랑 금액도 다 똑같아요. 최대 여기는 6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약했던 패키지 그 다음 단계인 거고, 이게 팁스인 거죠. 여기서 제가 저희 투자 사례 되게 많은데 그거 몇 가지만 좀 공유를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되게 투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지난달도 저희가 사실 부산만 사실 저희가 5년 동안 했었는데 11월 29일이었네요. 지난 며칠 전이네. 그때는 울산 기업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어가지고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투자를 했고, 근데 저희는 메인의 포트폴리오는 다 부산 기업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고, 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여성 기업만 제가 또 2개 정도 투자를 더 할 거예요. 그거는 여성벤처에서 따로, 지금 현재 중기부 장관님이 여성벤처협회 출신, 회장님 출신이시죠. 이제 여성벤처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회사가 이제 운영사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성 기업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할 건데, 아까 우리 앞서 설명하신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창업을 하셨지만 저희 회사에서 입주했던 해양 관련 업사이클링의 또 다른 아이템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스파라는 대표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 와서 창업을 하셨고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앞에 대표님은 이제 플라스틱을 뽑아내셨다면 그분은 폐어망,
그러니까 바다에 버려지는 폐여망에서 나일론의 순도 높은 나일론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그분이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고민한 거를 제가 사회적 기업 하지 말고 바로 소셜벤처 해서 임팩트 펀드 투자로 받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도 너무 좋지만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가 되게 제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규제가 좀 심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보다는 뭔가 조금 약자에 가까운 기업의 이미지가 강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우리 아까 받으셨던 그런 대기업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임팩트 기업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색하시면 나와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부가 아니라 더 이상 사업도 잘하고 매출도 잘 내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발표하신 대표님도 임팩트 펀드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면 ESG 점수나 이런 것들이 높은 회사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17년도 투자했던 회사인데 팁스 저희가 성공시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테크밸리 20억도 후속으로 받았던 기업인데 그냥 아이디어예요. 산소 발생기가 현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불편한 거예요. 드르르거리는 진동과 소음에 그거를 없앨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물과 전기 분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아이디어로 해서 만든 팀인데 저희가 투자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 잘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이 팀은 제가 최근에 저희가 19년도 투자해서 올해 300억 밸류로 후속 투자 저희가 유치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50개의 언어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동시간에 통역과 번역이 돼요. 이번에 플라이 아시아 때 저희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어로 얘기하면 동시에 한국인은 한국어로 대화가 되고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로 할 수 있고 독일인은 독일어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포나 이런 거 하면 동시 통역기를 쓰는데 귀찮아서 안 쓰잖아요. 근데 자기 앱을 깔아서 자기만 들을 수 있고 자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그런 플랫폼이고 내년부터는 백스코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하나의 더 사례를 드리면 저희 회사 입주한 기업이 예비 창업자예요. 아직 창업자 등록도 안 됐습니다. 그분이 국토부 공모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수산부 공모전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이 친구는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공모 자금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좀 다양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 내고 막 시작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샘플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제 마지막 멘트인데요. 이게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플러그만 딱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의 창업 생태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이거를 활용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혼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버텨내시고 뭔가 탄탄하게 되시면 그때 투자 유치를 받아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면 충분히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활용을 잘 하셔서 성공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